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파이낸스 스테이트 머신의 두 번째 시간 밀리 FSM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제 무어 FSM과 밀리 FSM의 이론에 대해서 배웠고요. 무어 FSM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우리가 스테이트 머신 어떻게 만들고 그걸로 트루스 테이블 어떻게 만들고 최종적으로 로직을 어떻게 설계하는지까지 배웠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무어 FSM과 밀리 FSM을 비교하면서 같은 어떤 기능을 하는 로직을 무어 FSM 만들고 어떻게 밀리 FSM을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달팽이가 0과 1이 적혀져 있는 길을 따라서 기어가는데 0과 1이 연속으로 나오는 경우에만 달팽이가 웃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웃는다라는 거는 그냥 이제 표현이고 0과 1이 연속으로 오는 경우에 그거를 캐치해서 어떤 동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이 달팽이의 뇌를 각각 무어 FSM과 밀리 FSM으로 디자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0, 0, 1, 1, 0, 1 이렇게 있으면은 0 보고 읽고 그 다음에 1이 나오면은 이제 웃고 스마일. 왜 얘는 11이니까 안 웃고 얘도 안 웃고 0, 1이 되면 또 이제 스마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계산 이론 시간에 사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런 까지 하지 않고 파이낸스 스테이트 머신을 어떻게 해결을 할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 FSM으로 표현을 하려면은 총 스테이트가 3개가 필요하겠죠. 이게 어떻게 필요하냐면은 처음 초기 상태 S제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0을 한 번 받은 상태 그다음에 연속해서 2를 받은 상태 이렇게 세 가지의 상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S0에서 연속으로 0과 2를 받아야지 S2에 도달하겠죠. S2 도달하면 아웃풋은 이제 1이 됩니다. 1이 된다는 거는 이제 달팽이가 웃는다. 달팽이가 웃는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현이고 아웃풋이 1이 나온다. 그 이외의 상황에서는 다 아웃풋이 0이 나온다. 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0 나오고 뭐 0, 0, 0, 0, 1 이렇게 나올 수 있죠. S0를 시작해서 0이 나오면 일단 S1으로 가고 0이 한 번 이상 나왔다. 이전에 0이 한 번 이상 나왔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스테이트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0이 나오면 다시 이 스테이트로 반복을 하는 거죠. 반복을 하다가 이제 1이 나오게 되면 S2로 갑니다.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이 되면 S2로 가겠죠. S로 간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뒤에 뭐 0이 올 수도 있고요. 1이 올 수도 있는데 0이 오거나 1이 오거나 둘 다 S2에서 유지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0이 나오면 1, 0이 되고 1이 나오면 1, 1이 되기 때문에 0, 1이라는 조건에 맞지 않죠. 0이 되면은 S1으로 갑니다. 그 전에 0이 한 번이라도 나왔다. 왜냐면 이 다음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요. 0, 1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1이 또 나왔다. 그럼 이제 1, 1인데 1, 1은 그 다음에 어떤 숫자 나와도 0, 1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S 제로로 갑니다. S 제로로 가서 그래서 만약에 또 1이 이렇게 좋게 나오게 된다면은 S 제로를 반복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0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S1으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 가지 스테이트가 계속 반복이 되는 파이낸트 스테이트 머신이 이제 무어 FSM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FSM을 가지고서 밀리 FSM 방식을 만든다 하면 이제 스테이트가 두 개로 줄어들게 돼요. 밀리 FSM 같은 경우에는 무어 FSM과 다른 점이 아웃풋이 아웃풋을 표현할 때 인풋도 고려를 한다. 지금 이제 무어 FSM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만 가지고서 아웃풋을 결정하는데
밀리 FSM 같은 경우는 인풋 가지고서도 보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표시가 이 트랜지션의 표시가 조금 무어 FSM과 다른데 이게 인풋이고 이게 아웃풋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인풋이고 이게 아웃풋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인풋이고 이게 아웃풋이에요.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스테이트에 지금 아웃풋에 대한 내용이 없죠. 원래 이제 UFS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에 대한 내용이 이제 스테이트에 박혀 있는데 VFS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에 박혀 있지 않고 인풋에 따라서 아웃풋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트랜지션의 아웃풋이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초기 상태는 S0고요. 초기 상태에서 만약에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1이 먼저 나왔다. 1이 먼저 나오면은 그 다음에 뭐 어떤 값이 나와도 아웃풋이 1이 될 확률은 없겠죠. 그러니까 1이 됐을 때는 다시 스테이트 제로로 돌아가는 그런 트랜지션을 하면서 동시에 아웃풋은 0으로 유지를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0이 나왔어요. 0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0 다음에 이제 1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합니다.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합니다. 그래서 S0, S1으로, S0에서 S1으로 가는데 트랜지션 하면서 아웃풋은 0으로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 1에서 이제 1, 0, 1이 아니라 여기서 0이 이제 반복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은 S1에서 계속 유지를 하면서 계속 아웃풋은 0으로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0으로 내보내고 있는, 유지를 하면서 0으로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가 만약에 1이 나왔다. 1이 나오면은 0, 1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아웃풋이 1이 돼야겠죠. 그래서 1이 나오면은 트랜지션 하면서 아웃풋이 1이 나오게 되고, 근데 이때 어디로 트랜지션을 하게 되느냐? S0로 트랜지션 하게 돼요. 왜냐면은 1이 나온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0이 나오든 1이 나오든 아웃풋이 1이 나올 일이 없으니까 S0로 가게 됩니다. S0로 가게 돼서 다시 S0에서 아까 했던 여기의 상황을 반복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0이 나오면 다시 S1으로 갈 거고 1이 나오면 S0에 유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능을 하는 어떤 FSM인데 무어 FSM과 위 FSM 방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무어 FSM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 시간에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한번 쉽게 빠르게 가보면은 엔코딩은 일단 스테이트가 3개니까 엔코딩은 2비트로 하고요. 2비트인데 일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S0와 S1 2비트로 표현을 하고 인풋이 A고 넥스트 스테이트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0에서 A가 0이면은 1로 가고 A가 1이면은 0을 유지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스테이트 머신에 따라서 우리가 그린 스테이트 머신에 따라서 그 트랜지션입니다. 투 스테이블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투 스테이블이 넥스트 스테이트 투 스테이블이 결정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보면은 S1 프라임은 S0에 S0 and A다. 그리고 S0 프라임은 A의 바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 FSM으로 넥스트 스테이트 하는 거는 저번 시간에 해봤으니까 쉽게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웃풋도 마찬가지로 인코딩이 2비트로 되는 스테이트에서 아웃풋은 정해져 있죠. 001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S1이 1일 때만 Y가 1이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밀리 FSM인데요. 밀리 FSM은 지금 스테이트랑 인풋에 의해 넥스트 스테이트와 아웃풋이 둘 다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점, 무어 FSM과 다른 점은 아웃풋을 결정할 때도 인풋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보가 지금 어쨌든 아웃풋을 결정할 때 인풋이라는 정보가 더 들어가니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거고요. 대신에 이제 스테이트의 개수는 줄어들었죠. 스테이트 개수는 3개에서 2개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인코딩을 2비트로 할 필요가 없고 1비트로만 해도 됩니다. 그냥 0과 1로 해도 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풋으로 들어오는 건 S0만 인풋으로 들어올 거예요. 첫 번째가 이 S0 말고 0번째 S. 그래서 0과 1 두 가지의 기능에 대해서만 우리가 구현하면 되고 인풋으로는
마찬가지로 A가 들어오고요. X 스테이트가 이제 커런트 스테이트와 인풋으로 결정이 되는데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그랬던 스테이트 이 그림을 가지고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4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진리표를 그려보면은 스테이트가 S0가 0일 때 인풋이 0이면은 그래요. 넥스트 스테이트는 1로 가죠. 그다음에 아웃풋은 0이에요. 그다음에 만약에 0인데 현재 스테이트가 0인데 인풋이 1이다. 그러면 현재 상태를 유지를 해야죠. 유지를 하고 아웃풋도 0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상태가 1이에요. 1인데 아웃풋이 0이다. 그럼 현재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아웃풋은 0이고요. 현재 상태가 1인데 인풋이 1이 들어왔다. 이 얘기는 뭐예요? 0, 1이 나왔다는 얘기죠. 0, 1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다음 스테이트는 0으로 가고 아웃풋이 1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로 우리가 S0 프라임과 Y에 대한 불리한 익스큐션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 그래 보면은 이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죠. S0 프라임은 A 바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Y는 S0와 A가 될 겁니다. S0와 NA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진리표를 가지고 무어 FSM과 미 FSM이 지금 진리표가 다 나왔죠. 스테이트 로직에 대한 진리표와 아웃풋 로직에 대한 진리표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무어 FSM 같은 경우에는 아까 Y는 S1에 그냥 할당이 되어 있었고요. S1 프라임과 S0 프라임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스키매틱으로 그려보면은 S1 프라임은 A와 S0의 엔드 값을 취하고요. 그다음에 S0 프라임은 A의 바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Y는 S1을 그대로 받아서 출력을 하게 되고요. 이런 식의 이제 로직 스키매틱이 그려지게 되고요. 밀리 FSM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간단하죠. 그렇죠? S0는 아까 S, S, 네. S0 프라임은 S0 프라임 넥스트 스테이트 X 스테이트 X0 프라임은 A의 바가 됐고요. Y는 S0랑 A의 엔드를 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은 둘이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UFSM과 UFSM 비교를 해보면은 항상 근데 이런 결과를 내는 건 아니고 그 로직의 복잡성에 따라서 다른 결과 낼수 있지만 일관되게 나오는 결과는 이 밀리 FSM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를 저장할 레지스터의 길이가 짧아진다. 그러니까 지금 모 FSM 같은 경우는 총 스테이트가 3개가 필요했기 때문에 2비트의 이제 레지스터가 필요했고요. EFSM 같은 경우에는 2가지 경우의 스테이트만 존재했기 때문에 한 비트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밀리 FSM이 모 FSM보다 그 스테이트에 표현되는 비트 수가 적다라는 거가 있고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지금 뭐 인버터 하나, 엔드 게이트 하나 쓰고 있죠. 모 FSM도 마찬가지로 인버터 하나, 엔드 게이트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로직의 복잡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근데 이제 그 FSM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스테이트 머신을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무어 FSM으로 설계를 하는 경우가 좀 더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쉬워요. 조금 이거를 심화해서 미리 FSM을 하게 되면은 이제 스테이트 기술을 아낄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미리 FSM과 무어 FSM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로직을 그렸어요. 로직을 지금 이 그린 로직을 가지고서 실제로 값을
인풋을 넣었을 때 값이 변화하는 상황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리셋이 여기 이 타이밍에 되고요. 이 타이밍이 됐다가 이제 이때 끝나죠. 그럼 이때부터 이 사이클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의 엣지부터 값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라는 값이 일단 인풋이고요. 여기 이 여기 있는 S와 Y가 무어 머신에 대한 스테이트와 Y에 대한 값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게 밀리 머신에 대한 스테이트와 Y에 대한 값입니다. 무어 머신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에 당연히 2비트 값이 들어갈 거고요. 밀리 머신 같은 경우는 1비트 값이 들어가죠. 그래서 0, 1, 0, 1로 보여줄 거고 무어 머신은 0, 1, 2의 중 하나의 값으로 보여주게 될 겁니다. Y의 값은 당연히 스마일 또는 not 스마일이니까 스마일, 그러니까 웃지 않는 게 0, 웃는 게 1이 될 것입니다. 따라가 보면 먼저 무어 머신, 그러니까 사이클대로 따라가 볼게요. 리셋이 여기서 끝나고 이제 y 값, a 값이 정해졌어요. a 값이 정해져가지고 a 값은 0으로 정해졌습니다. 0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사이클이 이제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엣지가 발생했죠. 엣지가 발생했을 때 a의 값이 0인데 0인 게 이제 무어 머신으로 가면은 어떻게 반영이 돼요? 0이면은 S0에서 S1으로 스테이트 트랜지션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스테이트 트랜지션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고 이 0이 마찬가지로 밀리 머신에 가게 되면은 얘도 스테이트 트랜지션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아웃풋이 아웃풋이 음, 어, 아웃풋이 이때 이 타이밍에는 아웃풋이 0이에요. 그렇죠? S0에서 S1으로 갈 때는 이제 인풋이 0이었기 때문에 0에서 스테이트 1으로 가면서 아웃풋이 0입니다. 스테이트로 1으로 간 상태에서 이제 이걸 보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 전까지 그 레지스터, 스테이트 레지스터를 하면서 보여드렸던 내용들은 y의 값, 그러니까 아웃풋의 값이 어, 스테이트에 의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무어 FSM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에 의해 정해졌기 때문에 스테이트가 바뀌고 난 이후에 일정하게 아웃풋이 나오는 걸 봤었는데 밀리 FSM 같은 경우에는 그 타이밍이 살짝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인풋이 변하는 시점에 따라서 바뀝니다. 왜냐면은 인풋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알다시피 콤비네이셔널하게 그러니까 어떤 레지스터를 통해서 싱크로나이즈도 되지 않은 값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밀리 FSM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이 이제 0에서 인풋이 0에서 1로 바뀌게 되는데 그때 바로 밀리 FSM은 아웃풋의 값이 변하게 됩니다. 이제 Y가 이 아웃풋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은 스테이트가 1일 때 인풋이 1이면은 아웃풋이 1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었죠. 그러니까 스테이트 모션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스테이트 1일 때 인풋이 1이면은 아웃풋이 1이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넥스트 스테이트는 X0로 정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넥스트 스테이트가 정해지는 거는 스테이트 트랜지션, 스테이트 레지스터에 의해서 싱크로나이즈드하게 바뀌고 아웃풋은 싱크로나이즈드 하지 않게 바뀐다. 그래서 바로 아웃풋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사이클 3에서 4로 가는 엣지가 발생해요. 그러면 그때 A의 값, 인풋의 값은 1이고 이제 무어 머신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 1에서 인풋이 1이 나왔으니까 스테이트 트랜지션 하겠죠. 그래서 스테이트 2로 트랜지션 하고 스테이트 2로 트랜지션 했기 때문에 스테이트 2에서는 아웃풋이 뭐예요? 1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아웃풋이 1로 나오는 것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제 밀리머신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이 1이고 스테이트가 1인 상태에서 클락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아웃풋은 1로 유지가 되다가 스테이트가
트랜지션이 되죠. 스테이트 제로로 트랜지션이 일어납니다. 스테이트 제로 트랜지션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스테이트 제로에서는 인풋이 1이 나오더라도 아웃풋이 0이죠. 그래서 아웃풋이 0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는 게 사이클이 또 입지가 또 오죠. 입지가 왔을 때 인풋이 0이에요. 그러면은 S2에서 그러니까 무어 머신 같은 경우는 S2에서 인풋이 0이면은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1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1로 하면서 동시에 이 스테이트 1에서는 아웃풋을 0으로 나오게 0으로 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웃풋이 0이 나오게 됩니다. 0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밀리머신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 제로인 상태에서 인풋이 0으로 들어오니까 스테이트 트랜지션이 일어나고요. 스테이트 트랜지션이 S1으로 일어나게 되고요. 아웃풋은 0으로 유지를 하죠. 그러고서 이제 여기는 그 5에서 6은 0으로 인풋이 유지가 된 상태예요. 그러면은 무어 머신의 경우에는 S1에서 인풋이 0이니까 S1 유지를 하고요. 아웃풋도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밀리머신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S1에서 인풋이 0이면은 값이 그 스테이트가 트랜지션 일어나지 않고요. 아웃풋도 0으로 유지를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밀리머신 같은 경우에는 인풋이 1로 바뀌는 순간에 아웃풋을 1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반복을 해서 스테이트 트랜지션이 일어나고 반복이 쭉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밀리머신과 무어머신의 특징은 뭐예요? 무어머신은 아웃풋이 항상 싱크로나이즈 되어 있습니다. 아웃풋이 스테이트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스테이트는 레지스터로부터 결정이 되죠. 그래서 레지스터가 클락 싱크로나이즈가 되어 있으니까 스테이트가 싱크로나이즈가 되어 있고 아웃풋도 싱크로나이즈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밀리머신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이 클럭 싱크로나이즈드가 아니죠. 적절한 조건만 맞으면은 클럭이랑 상관없이 아웃풋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풋이 중간에 클럭과 상관없이 바뀌더라도 아웃풋은 바로 영향을 받죠. 바뀌면 바로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인풋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바로 아웃풋이 바뀌길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좋지만 만약에 싱크로나이즈드 된 어떤 값을 가져와서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밀리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이 일정하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싱크로나이즈드 돼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싱크로나이즈드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상 원하지 않은 시점에서 값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어 머신을 보통 무어 머신을 많이 써요. 밀리 머신도 쓰긴 하지만 보통 무어 머신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무어 머신을 더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은 스테이트 머신이 복잡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어떤 인풋의 조건에 따라서 아웃풋이 결정되어야 되는 복잡한 스테이트 머신인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스테이트 머신을 하나의 복잡한 스테이트 머신이 아니라 간단한 여러 개의 작은 스테이트 머신으로 나눈 다음에 각각 스테이트 머신끼리 아웃풋을 받아서 인풋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팩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팩터링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 이제 이게 글자죠. 복잡한 FSM을 작지만 서로 소통하는 FSM으로 쪼개자. 그게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도 좋고 로직적으로도 구현하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방금 전에 이제 저번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신호등 체계에서 이제 퍼레이드 모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뭐 에버랜드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도로가 쭉 큰 도로에 계속 어떤 행렬들이 지나가잖아요. 행렬들이 쭉 지나가잖아요. 그럼 행렬들이 지나갈 때그 신호등이 만약에 초록색이었다가 빨간색이었다, 초록색이었다 이러면은 그 행렬이 유지가 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 프라이드 모드일 때는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유지가 된다. 그러다가 프라이드 모드가 끝나면은 다시 원래 방식대로 돌아온다. 그래서 두 가지의 프라이드 모드와 프라이드 모드가 아닌 두 가지 모드를 가지고서 동작을 하는 트래픽 신호등 체계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인풋은 프레이드의 시작을 알리는 P와 프레이드의 끝을 알리는 R에 대한 인풋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프레이드라는 값은 한 번 들어오면은 프레이드 값이 꺼져도 그 프레이드 모드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R이라는 값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 이제 프레이드 모드를 중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프레이드 모드가 중단이 되면은 그 다음엔 다시 R이 켜지든 꺼지든 상관없이 프라이드 모드가 아닌 걸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프라이드 모드에 진입을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 블라바도랑 어, 예, BLVD, 그러니까 이 B라인,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기억을 하실 거라고 믿고 그 세로 그 교차로에서 세로 부분이 B였죠. 가로 부분이 A였고 세로 부분에 항상 초록불이 켜집니다. 근데 이제 퍼레이드 모드가 되자마자 초록불이 켜지는 게 아니고 퍼레이드 모드가 켜졌을 때 예를 들면은 뭐 빨간불이었다. 그 B 라인이 빨간불이었다. 그러면은 원래의 로직 있죠. 신호등이 A에 켜져 있다가 A에서 트래픽이 없으면은 A가 노란색으로 켜졌다가 꺼지면서 B에 초록불이 들어오는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부터 쭉 초록색으로 유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R인 경우에는 이제 프라이드 모드를 벗어나면서 다시 원래대로의 로직을 동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의 큰 프라이드 모드와 프라이드 모드를 포함한 트래픽 컨트롤러를 우리가 더 그릴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퍼레이드 모드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파인드 스테이트 머신과 신호등을 켤지 말지를 결정하는 라이트 파인드 스테이트 머신으로 나눠서 모드에 대한 걸 결정해서 인풋으로 라이트 FSM의 모드로 인풋으로 넣어주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 그 파이낸스 스테이트 머신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돼요. 이제 언팩터드, 그러니까 다 합쳐져 있는 프라이드 모드와 라이트 아웃풋이 다 어, 라이트 모드가 다 복합적으로 그려져 있는 스테이트 머신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여기서 잘 보시면은 프라이드 모드가 진입이 되면은 바로 그린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얘 같은 경우는 바로 그린으로 가지만 얘 같은 경우에 퍼레이드 모드면은 그 바로 그린으로 바로 그 B 라인이 그린으로 가지 않고요. 원래 원래 로직 있죠. B가 옐로우면 그 다음에 B가 레드가 되고 A가 그린이 되고 이 로직을 일단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와 S4와 S0가 사실 아웃풋이 같습니다. 근데 둘이 구분해 놓은 이유는 뭐예요? 얘는 지금 S4는 프라이드 모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순서를 거쳐서 결국에 이 B가 그린을 유지를 하는 이 S6까지 가게 되는 거고요. S0는 그냥 원래 동작대로 S2까지 갔다가 S2에서 마찬가지로 그 트래픽이 없으면 다시 S3로 가게 되는 그 모드 굴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아웃풋은 같지만 스테이트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S1도 S5랑 같은 앤데 이제 S1은 프레이드 모드가 아니면은 그냥 원래대로 다음에는 비열 그린으로 갔다가 비열 그린에서 그냥 바로 트래픽이 없으면은
옐로우 노란색 노란불을 켜고 그다음에 빨간불로 가는 그런 모드를 타고 만약 프라이드 모드다 그러면 S6로 가서 S6는 보시면은 S6를 유지를 하고 있는 지금 S2와 S6 다른 점이 뭐예요? S2는 트래픽이 없으면은 S3로 가지만 S6는 트래픽이 없다고 해서 S7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S7으로 가지 않고 얘가 프라이드가 끝났다라는 R 신호를 받을 때만 S3로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S2는 S6에 대응되는 건 그렇고 S3도 S7에 대응이 되고요. 그래서 아웃풋은 같지만 프라이드 모드에 해당하는 스테이트냐 아니냐 프라이드 모드 S7은 프라이드 모드에 해당하는 스테이트고 S3는 해당하지 않는 스테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하죠. 이게 사실 뭐 스테이트 머신을 그리다 보면은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도 그리게 되지만 우리가 이제 예시로 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 스테이트 8개가 있는 스테이트 머신을 우리가 어떻게 쪼갤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쪽에 라이트 FSM 같은 경우에는 그 저번 시간에 배웠던 스테이트 머신과 동일하죠. 그래서 S0, 그다음에 S1, S2, S3가 있는데 다른 점은 M이라고 하는 모드에 대한 변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모드에 대한 변수를 받아서 모드가 결국 뭐예요? 모드가 퍼레이드냐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모드가 켜져 있으면 퍼레이드고 모드가 꺼져 있으면 퍼레이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드가 켜져 있거나 켜져 있으면 지금 이게 플러스이기 때문에 월 연산이기 때문에 모드가 켜져 있으면 S2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모드가 아니더라도 트래픽이 있으면은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유지를 하다가 모드도 꺼지고 트래픽도 없을 때 이제 S3로 넘어가는 겁니다. S3로 넘어가서 원래대로 로직을 보고 이제 S0, S1, S3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드의 영향을 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죠. 모드의 영향을 받는 거는 S2만 영향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스테이트는 우리가 원래 저번 시간에 그렸던 스테이트와 동일하게 그리면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모드를 어떻게 결정을 해줄 거냐 인 건데 이 모드를 결정하는 FSM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스테이트는 S0고요. S0에서 퍼레이드가 켜지면은 S1으로 가고 그 다음에 R, 그러니까 퍼레이드가 끝났다는 신호가 켜지면 S0로 갑니다. 나머지는 계속 각 자기의 스테이트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퍼레이드가 끝났다, 퍼레이드가 퍼레이드라고 해서 이제 S1으로 갔는데 퍼레이드가 켜져 있든 꺼져 있든 간에 S1으로 이제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에 퍼레이드 플러스 P 이건데 이거는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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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거겠네요. 이 이건데 이제 왜냐면은 R이 켜지면은 넘어가야 되니까. 근데 어차피 P 플러스 P 바는 1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R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P 바만 아니면 P만 아니면 되는 거죠. P만 아니면 S0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거고 P가 되면 S1으로 넘어가는 거고 S1은 R만 아니면 S1을 유지하는 거고 R이면 S0로 넘어가는 거고 넘어가서 S0일 때는 모드를 계속 0으로 출력을 하고 있을 거고요. 여기 모드가 0으로 출력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0일 때는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 1일 때는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해서 우리가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을 디자인을 하면은 앞에 복잡했던 것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고 당연히 이것을 우리가 로직으로 바꿔서 표현을 한다고 해도 훨씬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파이낸스 스테이트 머신은 잘게 쪼개서 간단한 파이낸스 스테이트 머신으로 쪼갤 수가 있어야 된다. 쪼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우리가 파이낸스 스테이트 머신을 로직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만든 순서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은 먼저 일단 인풋이랑 아웃풋을 정의를 해야겠죠. 이거는 뭐 모든 마찬가지죠. 파이낸스 스테이트 머신이 아니더라도 어떤 로직을 그리더라도 항상 인풋과 아웃풋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겁니다.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은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그림으로 도식화해서 표현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직관적으로 그릴 수도 있지만 좀 이제 어떻게 하면 잘 그릴 수 있을까에 대한 거는 계산 이론 시간에서 자세하게 배우실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직관적이든 아니면 이론적이든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일단 우선이 되고요. 그걸 그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스테이트 트랜지션 테이블을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 스테이트 트랜지션 테이블이 아까 보시면은 여기죠. 여기 스테이트 트랜지션 테이블. 얘를 그려야 됩니다. 얘를 그려야 되는데 얘를 그릴 때 이제 우리는 지금 단계를 좀 생략을 하고 갔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스테이트가 S고 S가 S0일 때, S1일 때, S2일 때, S3일 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스테이트 테이블, 트랜지션 테이블을 그렸었죠. 그 테이블을 그리는 겁니다. 그 테이블을 스테이트 트랜지션 테이블을 먼저 쓰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스테이트는 스테이트 제로일 때, 스테이트 1일 때, 스테이트 2일 때, 스테이트 3일 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각각 A는 어쩌고 저쩌고 A에 대해서 X 스테이트는 어떻게 변한다. 이거를 쭉 그려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트를 인코딩을 하는 겁니다. S0과 S1과 S2, S3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인코딩을 할 거냐. 그때 이제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가지 경우에 쓰니까 두 비트로 인코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각각 스테이트에 대해서 하나의 비트를 할당해줘서 000, 1, 00, 10, 01, 00, 100 이렇게 할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총 4비트의 인코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인코딩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S에 대해서 인코딩 해주시고요. 그러면 그 인코딩한 결과에 따라서 이제 다시 스테이트 트랜지션 테이블을 다시 그려야겠죠. 근데 이때 그릴 때 무어 머신과 밀리 머신의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일단은 스테이트 트랜지션 테이블을 그리는 건 맞는데 무어 머신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 트랜지션 테이블과 아웃풋 테이블을 따로 그릴 거예요. 왜냐면은 무어 머신은 스테이트 트랜지션은 인풋의 영향을 받지만 아웃풋은 인풋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는 따로 그려줘야 되고 아웃풋 테이블과 트랜지션 테이블을 따로 그려줘야 되고 밀리머신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 트랜지션과 아웃풋 테이블을 같이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뭐 따로 그려도 상관이 없죠. 사실은 따로 그려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들어오는 인풋이 소스 테이블에 들어오는 인풋이 스테이트와 인풋으로 똑같으니까 한 번에 이제 아웃풋 테이블과 스테이트 트랜지션 테이블을 그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같이 그려줄 수 있다. 리머신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결국에 뭐예요? 스테이트 트랜지션 테이블 그리고 아웃풋 테이블 그려야 됩니다. 근데 무어 머신 같은 경우는 아웃풋 테이블 그릴 때 인풋이 포함이 안 돼도 되고 밀리 머신 같은 경우는 아웃풋 테이블을 그릴 때 인풋이 포함되어야 된다. 얘는 안 되고 얘는 인풋이 필요하다. 차이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트루스 테이블을 가지고서 불리언 이퀘이션을 만들고요. 그걸 불리언 이퀘이션을 가지고서 그 스키마틱을 그리시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예, 이런 프로시저를 따라서 우리가 파이낸트 스테이트 머신을 이제 그릴 수가 있게 됐어요. 파이낸트 스테이트 머신을 그릴 수가 있고 당연히 그 그린 걸 가지고서
우리가 베리로그로 코딩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까지 find state 머신을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로직으로 만들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오늘까지 밀리 무어 FSM, 밀리 FSM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좀 더 고급 시퀀셜 로직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아니면은 베리로그 수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베리로그 수업을 할지 아니면은 더 고급 시퀀셜 로직에 대해서 배울지를 조금 고민해보고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